세상에는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도시가 자신의 도시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버리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외국인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프랑스어권 출신의 여성 여행 유튜버인 그녀는 서울에서 무려 15일을 보낸 뒤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이 너무 과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말이죠. 도시의 빠른 속도와 끊임없는 자극에 지쳐버렸다는 그녀가 부산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부산에서 경험한 것들은 단순한 힐링 여행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었습니다. Et là, on est arrivé à Busan. Je suis trop contente. Enfin, j'en avais un peu marre de Séoul. Regardez, c'est magnifique. Je sors là de la gare de Busan et genre, la vue, elle est trop belle. Et j'ai mon Airbnb qui est à 10 minutes à pied. Je suis tellement contente d'être à Busan. Et là, je sens que les gens, ils sont plus chill. Genre. 역에서 내리자마자 눈이 반짝이기 시작한 그녀. 숙소로 가는 10분 남짓한 도보길에서부터 이미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기자기한 골목길, 등불이 켜진 작은 차이나타운 거리, 그 사이사이로 빼곡하게 늘어선 식당과 카페들까지. 서울의 빠르고 화려하고 자극적인 템포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흘렀는데요. 그런데 그녀를 진짜로 놀라게 만든 건 숙소 체크인이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전에는 방에 들어갈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공용 공간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그녀에게 숙소 주인 신사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직접 내려다 준 것이죠. 이 장면이 왜 그녀에게 그렇게 감동적이었을까요? 유럽에서는 숙소 체크인을 기다리는 손님에게 먼저 음료를 대접하는 문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페에 가서 직접 돈을 내고 앉아 기다리거나 짐을 맡겨두고 밖에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작은 게스트하우스 하나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진 아메리카노 한 잔이 이 외국인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린 겁니다. 사실 이 숙소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숙소였다고 합니다. 후기가 거의 없어서 예약을 한참 망설였다고 했는데요. 막상 방에 들어가 보니 작지만 깔끔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공간에 고급 드럼 세탁기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가격 대비 퀄리티에 그녀는 또 한 번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도가 평범한 숙소 수준이라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유럽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짐을 풀고 나서 그녀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광안리 해변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쉬고 싶다고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해변이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스를 탄 그녀. 그리고 광안리에 도착한 순간 피로는 어디론가 증발해버립니다. 해변을 따라 끝없이 늘어선 24시간 식당들, 그 사이를 빽빽하게 채운 먹거리 시장, 그리고 저 멀리 바다 위로 쏘아 올려지는 불꽃놀이 쇼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너무나도 평범한 저녁 풍경이라는 사실에 그녀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맙니다. 프랑스의 해변 도시들과 비교해 봤을 때 밤 10시가 넘어도 이렇게 안전하고 활기차게 돌아가는 해변 거리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해가 지면 치안 문제로 혼자 걸어 다니기 꺼려지는 것이 유럽의 많은 관광지에서 흔히 겪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는 혼자인데도 전혀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유로움이 온전하게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 밤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틱톡에서 소문만 무성하게 돌던 돼지 카페를 두 발로 직접 찾아낸 것이었는데요. 아무도 주소를 제대로 적어두지 않았다며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발품을 팔아 찾아낸 그녀. 카페 입구에 도착한 순간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다는 말까지 터져나왔는데요. 이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이색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아기 돼지, 앵무새, 카멜레온, 그리고 뱀까지. 처음에는 잔뜩 긴장해서 무섭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내 뱀이 품 안에서 스르르 잠드는 순간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세네갈에서 온 카멜레온의 색이 변하는 것을 보며 와를 연발하던 그녀. 무서웠지만 정말 좋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카페를 나서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가 얼마나 다양하고 독창적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해주는 장면이었죠. Finalement, on a créé des vrais sentiments. Il dort sur moi, on a une vraie relation de confiance. Incroyable, le mec, il était passionné, c'était trop bien, genre, j'ai kiffé les serpents au final. J'avais peur, mais j'ai kiffé, c'est trop intéressant. Et quand je suis remontée, on m'a donné le bébé cochon qui a dormi dans mes bras et qui s'est blotti dans mes bras. Donc c'est trop bien, franchement, très bonne première soirée. 다음 날 그녀는 부산의 골목골목을 혼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걸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시민의식을 몸소 마주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꽃이 가득한 아름다운 통로를 걷다가 혼자 사진을 찍고 싶었던 그녀는 벤치 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핸드폰을 올려두고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주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특별한지 한 번만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유럽의 관광지에서 핸드폰을 벤치 위에 두고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단 몇 분도 버티지 못합니다. 실제로 유럽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핸드폰, 카메라, 지갑을 항상 몸에 붙여두라는 것이 여행의 철칙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낯선 외국인이 핸드폰을 벤치 위에 올려두고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나가던 낯선 이가 먼저 다가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신뢰의 공기입니다. 이후 그녀는 우연히 발견한 1인 노래방으로 향합니다. 혼자서 마이크를 잡고 알록달록한 조명이 반짝이는 작은 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던 그녀.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흥분한 표정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사실 유럽에는 노래방 문화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무대에서 여럿이 함께 부르는 가라오케 바 형식은 있어도 혼자서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공간은 한국이 사실상 원조이자 유일한 수준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만을 위한 1인실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 프랑스에서는 꿈도 꾸기 어려운 문화라고 그녀는 말하는데요. 세 곡을 부르고 나왔을 때 내 동네로 돌아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부산이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Waouh, waouh. Je me suis cassé la voix. Je me sens trop bien. Voilà, je suis retournée dans mon quartier. J'aime beaucoup. Et là, on va aller directement. Oh, Paris Baguette. Eh ben, écoute, j'ai jamais testé Paris Baguette. Et là, vu que j'ai une envie de sucré, je pense que je vais prendre un truc ici. Le truc qui a l'air sympa. Ça a l'air très sympa. C'est un truc à la... 마지막 날 밤 그녀는 비프 광장 야시장과 송도 클라우드 트레일을 차례로 걸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아치 조형물 아래로 길거리 음식 부스들이 줄지어 늘어선 비프 광장. 낮과 밤이 모두 조용하면서도 활기차다는 말로 그 분위기를 표현한 그녀는 이후 조명이 빛나는 해상데크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멈춰 서서 야경을 바라봤는데요. 바람이 불어오는 야외 테라스에 앉아 해변 야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이던 그 순간 자신이 지금 정말 쉬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단 한 번도 충분히 웃지 못했다고 했던 그녀가 부산에서는 카메라도 핸드폰도 내려두고 그냥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주말 나들이 코스인 광안리 해변. 야경과 산책로가 이 외국인에게는 지쳐있던 마음을 처음으로 내려놓게 만든 장소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영상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무르겠다는 그 다짐이 어떤 찬사보다 솔직한 부산 여행의 총평이었습니다. 부산이 자기만의 안전한 곳이라는 걸 깨달아버린 사람의 말이니까요.